자, 챕터 5단원 2차 방정식 진도 나가보도록 할게요. 물론 대부분 내용들은 여러분들 잘 아실 거고, 게다가 우리가 매일 복습 테스트를 전범위로 보면서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내용을 다 풀고 있으니까 기초적인 내용은 빨리빨리 넘어가고, 좀 잘 다뤄지지 않았던 세부적인 사항, 좀 디테일한 부분, 그리고 중요한 부분 이렇게만 짚을 거니까요. 빠르게 한번 해봅시다. 자, 먼저 왼쪽 페이지에 있는 판별식, 그 다음에 다 알 거니까 오른쪽 페이지로 가볼게요. 자, 오른쪽 페이지의 주제는 뭐냐면 허수, 계수, 2차 방정식입니다. 물론 이게 주류 메타는 아니야. 거의 잘 안 나오는 주제긴 한데, 근데 혹시 툭 튀어나왔을 때 내가 당황하실 수도 있어서 한번 다뤄드릴게요. 자, 무슨 얘기냐면 원래 우리가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다라는 2차 방정식에서 a랑 b랑 c는 모두 다 실수라고 가정을 하고 보통 많이 푼단 말이야. 근데 저기다가 허수가 들어가면 안 되리란 법은 없으니까 i 곱하기 x제곱 더하기 2ix 더하기 3 이런 방정식도 있을 수 있잖아. 그런 식으로 개수에 허수가 들어간 친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자, 현아야, 이거 그냥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으로 x 한번 불러볼래? 분해 자, 그리고 형태야, 판별식이 b제곱 빼기 4ac인 이유가 뭐야? 그렇지, 맞아. 루트 안에 있는 게 바로 b제곱 빼기 4ac니까 얘가 양수면, 물론 a, bc가 실수일 때로 얘기할게. a, bc가 다 실수인데 양수면 뿔마 두 개의 실근, 여기가 제로면 중근, 그 다음에 여기가 음수면 허근이지.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실근인지를 판별할 수 있는 판별식이다라고 불렀던 건데, 만약에 a나 b나 c 뭐든지 허수가 될 수 있다고 치면, 만약에 여기 안에 있는 루트 안에 있는 b제곱 빼기 4ac가 양수라고 해도 b가 i 이런 거는 허근일 수 있지. 맞아요? 자, 그래서 만약에 개수 중에 허수가 있을 수 있으면 봐요.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고 해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라고 확신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개수에 허수가 들어갈 수 있으면. 그렇지. 왜냐면 여기에 i가 있어봐. 여기가 실컷 루트 3이면 i분의 루트 3이라고 꽝이잖아. 맞죠? 자, 마찬가지로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라고 해서 무조건 서로 다른 두 허근은 또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도 i, 여기도 i, 여기도 i 나와가지고 i가 약분돼가지고 얼마나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이해돼? 자, 그러니까 개수에 허수가 들어가 있으면 판별식은 대체로 의미가 없어요. 단 만약에 판별식이 0이라고 치자. 그러면 아무튼 여기가 0이긴 한 거니까 풀만은 사라지지. 물론 a나 b에 i가 있으면 허근일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일단 이긴 한 거냐면 중근인 건 확실하지. 맞아. 물론 허근으로 중근일 수 있으면 i가 두 개, 2i, 2i 이럴 수도 있긴 하지만 아무튼 그런 것도 중근이라고 부르긴 하니까. 자, 그래서 개수에 허수가 들어가 있는 2차 방정식이 유효한 건 오로지 판별식이 0이일 때만 판별식이 유효하다야. 중근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 외에 얘가 실근을 갖는지도 허근을 갖는지 등을 판별하기 위해서 판별식을 쓸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예제를 보면 example 1을 밑에다 쓸까요? example 1 보시면 다음 2차 방정식의 근을 판별하시고 해놓고 x의 제곱 마이너스의 2ix 그 다음에 마이너스의 1은 0이다 이렇게 나왔거든? 한번 판별식을 수민이가 풀어볼까? 판별식 어떻게 돼? 짝수 판별식으로 할까요? 마이너스 1 플러스 1. 그렇지. 마이너스 1 빼기 1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판별식은 제로가 되지. 그러면 이 친구가 무슨 근을 갖긴 한다? 중근을 갖는 건 맞다야. 하지만 이 중근이 실근인 중근인지 허근인 건지는 아직 모르는 거예요. 실제로 참고 요 2차 방정식은 바로 x-i의 완전제곱식이었기 때문에 x equal i라는 중근을 갖습니다. 이제 허중근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허수의 중근을 가질 수도 있다.
판별식이 0일 때만 허수계수 방정식에서는 의미가 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예제 두 번째처럼 뭐라고 나와있냐면 x에 대한 2차 방정식. 현아 이거 필기 안 해도 괜찮은 거야. 2 플러스 i의 x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1 더하기 2ix, 그 다음에 플러스 a 더하기 i는 0이 실근을 갖는데, 그럴 때 a 값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나왔어. 자, 그러면 얘는 봐요. 실근을 갖는다 라는 거를 판별식으로 풀 수 있다 없다? 없다고요. 왜? 개수에 허수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럼 이럴 땐 무엇을 사용하느냐? 써놨다시피 두껍게 복소수의 상등을 이용한다. 복소수의 상등이란 무엇이냐? 이 실근이 뭔지 모르겠지만 잠깐 그냥 알파라고 쳐봐. 그러면 이 x자리에다 알파를 대입하면 식이 성립하는 거지. 그리고 전결해보면 i가 있는 동네랑 없는 동네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게 묶어볼게. 자, 그러면 i가 있는 동네를 한번 묶어보자. 형태 해볼래? i가 있는 동네 묶어봐. 알파 제곱 좋아, 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 2알파. 플러스 1. 자, 그 다음에 i가 없는 부분을 현아가 한번 말해볼래? 2알파 제곱 알파 A 는 0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맞지? 자, 이거 우리 복소수에서 했던 이야기네. 몇 i 플러스 몇이 제로. 그러면 얘도 뭐고? 0이고 얘도 제로일 수밖에 없다. 그죠? 자, 그런데 여기는 완전 제곱식이 되니까 바로 보이죠? 아, 따라서 알파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겠구나. 자, 그러면 이쪽도 당연히 제로가 돼야 되니까 알파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플러스 2 빼기 1이니까 여기 1이네. 1 더하기 A가 0이네. A도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풀어야 된다고. 됐어요? 물론 이건 굉장히 비주류야. 굳이 2차 방정식에까지 허수를 끌고 와서 복소수 단원하고 2차 방정식 단원을 엮는 문제는 잘 안 나오긴 하는데 가끔 뭐 셈이나 뭐 블랭각 이런 데 가끔 나오긴 하니까 알아는 두시고 혹시 뭐 내신에 나오면 써먹으셔야지. 물론 메인스트림은 아니긴 하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겨보겠습니다. 자, 근과 계수의 관계 뭐 당연히 아니까요. 하나만 복습합시다. 두 근의 합 알파 더하기 베타야 당연히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쓸 수 있겠고, 두 근의 곱 알파 베타야 당연히 a분의 c라고 쓸 수 있을 건데, 그렇지? 두 근의 차이 절대값의 알파 빼기 베타, 요것도 이제 자주 나오는 거다 보니까 외워두면 나쁠 것 같진 않아요. 자, 물론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빼기 베타 이용해서 곱셈 공식도 괜찮은데 그걸 해보면 결국은 뭐가 되냐면 여기를 봐봐.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에서 마이너스 b 빼기 루트를 빼보면 결국 마이너스 b는 똑같으니까 사라질 거고 분모는 똑같이 2a이고 이 루트가 두 개 생기지. 그리고 이 약분하면 결국 뭐가 되냐면 a분의 루트, 자 기니까 그냥 이렇게 씁시다. 판별식 이렇게 쓸 수 있지. 그치? 물론 차이는 양수니까 마지막에 절대값만 잘 씌워주면 될 거야. 그러니까 곱셈 공식으로는 괜찮지만 조금 머리에 용량이 남으셔서 난 이거 외울 수 있겠는데 하시는 분은 두 근의 차이를 구할 때 맨 앞에 개수분의 루트 판별식 이렇게 빨리 해줘도 괜찮다. 물론 얼마 차이 안 나니까 못 외우겠어요? 그래, 그러면 곱셈 공식해도 돼. 맞죠? 서술형을 이거 그냥 다 써도 돼요. 써도 되죠. 내 머리가 좋아서 암산할 때도 어쩔 거야, 그죠?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 오른쪽 페이지에는 켤레근 뭐 이것도 너무 뻔한 주제인 것 같아요. 개수가 유리수인데 루트라는 게 나오면 뭐 꿀마겠지 뭐. 그 다음에 개수가 다 실수인데 하나가 허근이야. 그럼 뭐 켤레 복소수겠지 뭐. 당연한 얘기고요. 자, 중요한 이야기는 다음 페이지부터 진행이 됩니다.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야. 왜 중요하냐면 결국은 지금 이 1학년 수상에서 배워야 될 건 다항함수로 이루어진 이제 방정식에 대한 전반적인 기초로 쌓는 단계인데 1학년이니까 너네가 2차 방정식밖에 안 하겠지만 뭐 아니다 여러 가지 방정식 하면 3차, 4차도 하지. 근데 수2로 가면 2학년으로 가면 3차 함수, 4차 함수 이런 것도 공부한단 말이야. 그때까지 계속해서 필요한 게 내가 2단원부터 강조했던 인수정리라는 거야. 그래서 그 인수정리라는 테마 안에 있는 내용들이니까
비록 수상 때는 좀 약해 보일지라도 이게 나중 가서도 계속 사용되니까 좀 잘 좀 들어주세요. 자, 첫 번째 주제는 변형된 근을 가진 2차 방정식입니다. 변형된 근. 자, 바로 예제를 통해 설명을 드릴게. 예제 3번을 봅시다. x의 제곱 마이너스의 3x 플러스의 1은 0이다 라는 방정식의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합시다. 자, 그랬을 때 다음 두 수를 근으로 갖는 최고 차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싹싹마시오 해놓고 1번에 자, 뭐라고 나오냐면 2알파랑 2베타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자, 당연히 두 가지 풀이를 보여드릴게. 첫 번째 풀이 솔루션 1 이렇게 써볼까요? 첫 번째 풀이는 너무 당연해. 얘랑 얘가 두 근이라면 근과 개수의 관계를 거꾸로 활용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두 근의 합이 얼마냐? 두 근의 곱이 얼마냐? 만 알면 세울 수 있겠지. 자, 미리 좀 구해볼까?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고? 그렇다면 2배 하니까 이게 얼마고? 6이고 알파 베타 얼마고? 1. 그럼 4알파 베타는 얼마야? 4. 그러니까 합은 6이고 곱은 4네. 때문에 1번의 정답은 가볍게 x의 제곱 마이너스의 6x 더하기 4는 0이다 이렇게 맞힐 수가 있을 거야. 맞나? 근데 내가 너네가 했으면 넌 너네가 알았으면 하는 풀이는 두 번째 풀입니다. 이 풀이를 완벽하게 이해해 주셔야 3차 방정식이 편하고요. 고등학교 2학년도 편합니다. 자, 보세요. 물론 아까 테스트에 있던 거랑 비슷한 내용이야. 자, 이렇게 한번 풀어볼게. 요 x의 제곱 빼기 3x 플러스 1이라는 식을 한번 fx라고 이름을 좀 붙여볼게요. 이거라 하자. 그러면 현재까지는 어떤 상황이냐면 fx는 0이다 라는 방정식의 근이 알파랑 베타인 상황인 거지. 맞나? 아까 테스트에서 했던 거는 다 맞췄어. 그러니까 이해 잘할 거야. 자, 근데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근이 2알파랑 2베타가 근이 됐으면 좋겠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fx 이퀄 0의 근이 알파라는 건 결국은 f라는 자판기 안에 알파라는 동전을 집어넣으면 제로 콜라가 나오나 이런 느낌이니까 2알파를 집어넣어도 이런 형태를 만들고 싶은 거지. 2베타를 집어넣어도 f 베타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f에 몇 x 2알파를 집어넣어도 알파 이렇게 되려면 여기가 몇 분의 x면 돼? 2분의 x면 되지. 맞나요? 그래야 요 x자리에 2알파를 집어넣어도 약분되면 f알파가 될 거니까 제로 되겠지. 2베타를 집어넣어도 나누기 2 할 거니까 f베타는 제로가 되겠지. 라는 이야기야. 이해돼? 자, 그럼 f의 2분의 x라는 식은 어떤 식인데? 하고 바로 직접 찾아보면 자, 요 식은 당연히 x자리에 x가 그대로 들어갔으니까 원래 x가 있었던 자리를 다 2분의 x로 바꾸면 돼. 자, 그래서 2분의 x의 제곱 그 다음에 x자리에 2분의 집어넣을 거니까 2분의 3x 그리고 더하기에 1 그게 0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맞나? 자, 그러면 당연히 뭐 최고차의 개수야 1로 맞춰주세요니까 수미다 곱하기 얼마 할 거야? 4. 그래서 x의 제곱 마이너스의 6x 더하기 4는 0이다 라고 해주시면 아까랑 똑같은 답이 나오지. 맞나요? 물론 이렇게 쉬운 거를 이렇게 어렵게 풀라고 추천하는 건 아니야. 당연히 이렇게 족밥이면 당연히 이렇게 하는 게 빨라. 근데 공부를 위해서 하고 있던 거야. 근이 2배가 되면 여기가 자, 이 느낌 중에 근이 2배가 됐네. 그러면 여기를 2분의 x 반띵 하자. 반대의 느낌. 2번 예제도 한번 확인해 볼게. 2번 예제는 어떻게 나와있냐면 알파 마이너스 1과 베타 마이너스 1이래. 근과 계수의 관계로 푸는 건 너무 쉬우니까 첫 번째 풀이 안 할게. 두 번째 풀이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똑같은 상황이야. 이거는 여기도 똑같은 상황이야. 이렇게 똑같이 데리고 왔어. 자, 그러면 지금 내가 원하는 건 알파 마이너스 1과 베타 마이너스 1이 근이 되는 2차 방정식을 찾고 싶어. 알파 빼기 1을 집어넣어도 f 알파, 베타 빼기 1을 집어넣어도 f 베타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면 f의 x 더하기 얼마? 1 이런 식으로 식이 만들어지면 알파 빼기 1, 베타 빼기 1이 근이 될 수 있지.
이것도 이렇게 보면 돼. 봐봐. 근들이 1씩 빼졌지. 그러면 이거 좀 이따 할 도형의 이동 2학기 때 할 건가? 아니지. 기말고사 때 할 건가? 기말고사 때 할 도형의 이동을 보면 x값들이 1 왼쪽으로 밀어졌지. 그 말은 x축을 얼마만큼 평행이동?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거지. 그러면 식을 x축으로 마이너스 1 평행이동할 땐 거꾸로 식이 x 플러스 1 되는 거 기억나요? 그 느낌이라고 받아들여도 괜찮아요. 오케이, 이건 평행이동으로 받아들일 거면.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될 거냐면 원래 x가 있었던 자리를 모두 x 플러스 1로 바꿔주십시오니까 x 플러스 1의 완전 제곱 빼기 3배의 괄호 x 플러스의 1 플러스의 1은 0이다. 전개해서 마무리하자. x의 제곱 마이너스 x 빼기 1은 0이다. 물론 근각에서의 관계를 해도 돼요. 근데 이런 공부를 해두면 시야가 넓어진다고. 자, 3번은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이 근이랍니다. 바로 두 번째 풀이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이 근이 되게끔 원해요. 자, 그러면 알파분의 1을 집어넣어도 f 알파 이런 식으로 되려면 f에 뭐라고 쓰면 돼? 그렇지, x분의 1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그 말은 x가 있었던 자리를 모두 x분의 1로 바꾸어 주시면 되기 때문에 x제곱분의 1 마이너스 x분의 3 플러스 1은 0이다. 물론 2차 방정식으로 마무리 지을 거기 때문에 양변에 x제곱을 곱해서 얘부터 1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은 0다. 됐나? 오케이. 자, 이런 식이죠. 자, 얘를 조금 더 일반화해서 오른쪽 페이지에서 다시 한 번만 정리하겠습니다. 정리. 이 예제들 그대로 일반화했던 느낌인데, 그럼 봐요. 첫 번째로. 뭐, 그래요. 원래, px라는 방정식이 ax의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고, 이거는 0이다. 의 근이 알파, 베타. 똑같은 상황이야. 이거일 때. 동그라미 1번. 알파 더하기 k랑 베타 더하기 k가 근이 되는 방정식은 p에 뭐라고 쓰면 될까? 그렇지, 이거는 0이다. 그래야 알파 플러스 k를 집어넣어도 p알파, p베타 이런 꼴이 나올 거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p알파 플러스 q, p베타 플러스 q. 자, 얘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한 거지. 얘도 할 수 있을 거야. 어떻게 하면 될까? x에서 일단 뭐 빼줄까? q를 일단 빼줘. 그 다음 뭐로 나눠줘? p로 나눠줘. 그래야 p알파 더하기 q를 집어넣어도 q 지워주고 pp 날라가면 p알파라는 꼴이 될 거니까. 그죠? 그리고 이게 아까 테스트에 나왔던 그거랑 비슷한 거 같아. 맞냐? 뭐 3x 빼기 1이면 x가 뭐 1 플러스 알파 나누기 3 이런 거였잖아. 그지? 10면 7번이고 8번이 그랬었죠. 자, 그 다음에 3번. 3번은 근이 알파분의 k랑 베타분의 k. 자, 그러면 이러한 녀석을 근으로 갖는 방정식은 바로 뭘까요? x분의 k 이렇게 나오겠지. 왜냐면 알파분의 k를 집어넣었다 말아 올렸다 그러면 k분의 알파, kk 지워주고 p알파. 베타분의 k를 집어넣어 뒤집었다 kk 날라가고 p 베타 이런 꼴이 될 거니까. 맞냐? 자, 그럼 요것들 중에 좀 외워두면 그래도 좀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거 두 개만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 일반화된 걸로 알고 있으면 당연히 좋은 건데 이거라도 기억하자. 혹시 모르겠으면. 자,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이 근인 방정식. 즉 원래 근의 역수가 된 거지. 맞아요. 자, 그러면 당연히 뭐 이 2번인가 3번이네. 3번 활용하면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이 근인 방정식은 p에 뭐라고 쓰면 돼? x분의 1은 0이다지. 맞아요. 뭐 이거는 사실 이 세 번째 예제랑 똑같은 겁니다. 자, 그러면 원래 x가 있었던 자리를 모두 x분의 1로 바꿀 거니까 원래 2차 방정식은 이거예요. 이게 원래 px야. 자, 근데 x가 있었던 자리를 모두 x분의 1로 바꾸니까 뭐가 되냐면 x제곱분의 a.
x분의 b 그리고 플러스 c는 0 이렇게 나올 거고 2차 방정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양변에 x제곱을 곱해서 마무리를 하면 c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a는 0이다 이렇게 나오지 맞나요? 그럼 이것도 외우기가 좀 편한데 근이 역수가 되면 개수를 어떻게 쓰면 된다? 원래 ABC였던 걸 거꾸로 ABC 이렇게 쓰면 된다지 맞죠? 오케이. 개수를 거꾸로 자, 그러니까 알아두면 이런 문제가 혹시 나왔을 때 빠르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 3x의 제곱 마이너스의 5x 플러스의 2는 0이다 라는 방정식의 근이 알파 베타입니다.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을 근으로 갖고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은 뭔가요? 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잖아. 맞냐? 그러면 즉시 이렇게 하라고. 원래 근이 역수가 됐어. 그러면 하나 개수를 어떻게 쓰면 된다고? 거꾸로 쓰면 된다고. 그러니까 거꾸로 써보면 몇 x제곱? 그 다음 이퀄 0 해놓고 뭐 x의 제곱의 개수를 1로 만드세요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5x 더하기 2분의 3은 제로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지. 얘는 비단 2차 방정식뿐 아니라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에도 활용이 되고 특히나 우리 수상에서는 여러가지 방정식에 나올 3차 방정식에서 이런 문제가 꽤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알아두면 여방 때 편하다. 오케이? 3차 방정식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수민이 오케이? 지금 너는 수학이랑 싸우는 게 아니라 자물과 싸우는 중이구나. 자, 그 다음 두 번째. 마이너스 알파분의 1이고 마이너스의 베타분의 1. 자, 이런 식으로 역수에다가 부호까지 바꿔준 친구는 어떻게 될까를 결과적으로 외워봅시다. 자, 얘도 일단 원리대로 이런 원리대로 생각을 하면 P에 뭐라고 쓰면 돼? 마이너스 x분의 1은 0이다. 이렇게 써주면 마알파분의 1 들어도 뿌알파, 마베타분의 1 들어도 뿌베타 꼴이 되니까 맞단 말이야. 자, 그 말은 원래 x가 있었던 자리를 모두 마이너스 x분의 1로 만들어줄 거라 여기는 x제곱분의 a 제곱이니까 어차피 플러스였어. 얘는 마이너스 b분의 a 아니지 마이너스 x분의 b 그 다음에 플러스 c는 제로다. 이렇게 나오지. 그리고 당연히 또 x제곱을 곱해서 마무리 해주시면 요거는 cx의 제곱 마이너스의 bx 더하기 a는 0이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얘는 어떤 느낌으로 쓰냐면 개수를 거꾸로 쓰면서 동시에 야, b는 부호가 바뀌었거든? 근데 a랑 c는 안 바뀌었잖아. 그 이유가 뭐게? 그치, 내가 마이너스 x분의 1을 집어넣을 건데 걔를 한 번 곱한 거는 당연히 바뀌어버렸지만 안 곱한 0차식이나 두 번 곱한 녀석은 부호가 그대로지. 그러니까 얘는 개수를 거꾸로 쓰면서 홀수 차항 부호를 이렇게 기억해도 괜찮겠네. 이해돼요? 자, 2차 방정식에서 한번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6x의 제곱 마이너스의 7x 플러스의 1은 0이다 라는 방정식의 근이 알파랑 베타라고 치자. 근데 나보고 마이너스의 알파분의 1과 마이너스의 베타분의 1을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을 작성해봐라. 이렇게 나왔어. 영지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 말해요. 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지. 상수항과 2차식은 부호가 안 바뀌고 1차인 녀석만 부호가 바뀌면 된다. 개수를 거꾸로 쓰면서 홀수차는 부호를 바꾼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외워두면 좀 편하지 않을까요? 결국은 이게 다 인수정리에 기반을 한 문제풀이라는 거야. 결국은 요 안에가 알파가 됐으면 좋겠어. 여기가 알파가 됐으면 좋겠네. 얘를 대입해야 되는데 나 어떻게 해? x분의 1. 나 여기가 알파가 됐으면 좋겠는데 알파 빼기 1 집어넣으면 어떻게 해? 더하기 1.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오케이? 좋아요. 다음 페이지.
요즘 멋있어 같아. 제가 쉬는 시간에 쌩쌩하더니요, 그지? 아 원래 수업 시간 부른 거예요. 자, 그 다음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주어질 때 요거는 뭐 내가 지금까지 테스트를 풀면서도 여러 번 반복한 매우 중요한 내용이니까 2차 방정식을 다룸에 있어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2차 방정식 ax의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이다 라는 녀석의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라는 문제 워딩이 많잖아, 그치? 벌써 먹었어? 빠르네. 자, 이렇게 2차 방정식의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 라는 세팅의 문제를 보자마자 너네가 떠올려야 될 게 총 3개가 있다. 자, 첫 번째, 순서 상관없어. 2차 방정식의 근이 알파 베타 감마입니다. 아니 알파 베타입니다 라고 주어진 순간 떠오르는 거. 수민아 뭐 있어? 네? 다시 물 쳐볼고. 아니, 문제 워딩이 이런 거 많단 말이야. 2차 방정식 블라블라블라의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합시다. A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오케이, 그 말은 나는 여기 세 번째 쓸게. 바로 인수분해 또는 인수정리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야. 즉 저기 있는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2차식이 최고 차의 개수는 a고요. x 빼기 알파랑 x 빼기 베타로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사실, 이걸 꼭 기억해야 되겠지. 또 뭐 있을까? 그렇지, 당연히 근계수는 누구든 생각할 거다. 근계수는 기본이다. 근계수. 뭐 내용은 안 쓰기 너무 다 아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 은근히 까먹기 쉬운 거. 아까 영진이가 질문했었지. 복수수 문제 풀이 이게 종종 사용이 됐었습니다. 이 녀석의 근이 알파 베타라는 건 당연히 대입할 수도 있어야 된다. 즉 a 알파의 제곱 더하기 b 알파 더하기 c는 0이라는 거지. 아니야? 야, 각각 어떨 때 사용할지를 좀 염두에 두면 좋아요. 얘는 언제 쓸까? 저 a 알파 제곱 더하기 뭐 b 알파 플러스가 0이라는 사실은 언제 쓸까? 주로 얘는 네가 식의 차수를 뭐 하고 싶을 때? 낮추고 싶을 때 사용할 일이 많을 거예요. 오케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예를 들어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의 1은 0의 근을 알파라고 합시다 라는 문제 워딩이 있었어. 근데 내가 문제를 보니까 x의 제곱 더하기 3x 플러스의 1, 아니 뭐 이렇게 쓰자. 알파로 쓸게.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의 1, 이런 문제가 있어. 그러면 내가 바로 생각하지, 아 맞다, 얘의 근이 알파 제곱 알파니까 얘를 대입한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플러스 1은 0이니까 문제에 나와 있는 이와 같은 좀 복잡한 식을 간단하게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지 않니? 어차피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1인 거면 이거랑 이거 같은 거잖아. 맞죠? 이런 식 많이 했잖아. 2차식을 1차식으로 낮출 수 있었다. 이럴 때 쓰는 게 대입. 맞죠? 자, 그 다음 3번 인수분해는 어떻게 쓸 거냐? 문제를 풀다 보면 이와 같은 꼴로 문제가 마무리가 될 때가 많을 거야. 근데 그거를 요 방향으로 마무리 지을 때 많이 씁니다. 이거는 실제 예시로 많이 들어드릴게요. 자, 근각의 세관은 너무 뻔한 거 당연히 쓰는 거니까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 세 개가 다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 돼. 됐음? 자, 이것들을 좀 연습할 문제들을 1번부터 한번 쭉 풀어볼게요. 자, 오른쪽 1번 봅시다. 자, 1번 필기 다시 따라오시면 됩니다. 수민아 왜요? 뭔가 헷갈려서. 해결됐어요? 네. 그럴 것 같아서 바로 1번이 또 똑같은 문제입니다. 연습시켜드리는 거예요. 근데 왜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1로 바꾼 거예요? 바꾼 게 아니라 얘가 얘라고요. 그건 알아요. 그럼 됐어요. 마이너스 2알파 갑자기 옛날은 마이너스. 나도 몰라요. 문제를 그렇게 내셨으니까. 아. 출제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자고. 우리가 대처를 하자는 얘기였어, 이 쌍놈아. 여기 보세요. 이렇게 출제가 왜 이렇게 나와? 몰라요. 시간이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해. 아니, 순간 의문이 될 수 있잖아요.
내가 말했어.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하자고 했어요. 그거를 잠을 깨. 귀를 좀 열어. 자, 1번. 나도 몰라. 이렇게는 모르겠다. 이게 나왔네. 어떡하지? 얘가 알파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치? 왜냐면 알파 제곱 빼기 4알파 플러스 2알파니까 알파 제곱 빼기 3알파 플러스는 알파랑 똑같아. 마찬가지로 이 분모에 있는 게 베타랑 똑같아. 따라서 이거는 복잡하게 이거만 통해서 3과 지랄 그게 아니라 알파분의 베타랑 베타분의 알파의 합이었다 이런 거지. 당연히 근거 계수는 바로바로 씁시다. 알파 베타분의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 자, 수민아 두근의 곱이 얼마야? 1이요. 1. 그러면 분자 알파 플러스 베타 합은 얼마? 4요. 4의 제곱에서 2 곱하기 두근의 곱 빼면 된다. 정답은 14겠죠. 자, 그 다음 2번 4x의 제곱 마이너스 kx 플러스 7은 0이다. 두 근의 차이 이게 3이다. k의 값을 모두 구해라. 이거는 한번 차이 공식을 가능하면 외워보자라는 거였어. 자, 차이 공식은 어차피 차이는 양수니까 절대값 알아서 씌우고 최고차 항분의 루트 뭐였지? D. 판별식. 좋아요. 그래서 판별식이 k제곱 빼기 4의 시장이 얼마냐 이거? 56. 마이너스 56. 응? 아! 왜? 응? 아니지. 왜? 16에다가 7을 곱하는데. 너는 이해. 자, 따라서 결국은 루트의 k제곱 마이너스의 112가 플러스 마이너스의 12면 절대값 씌우면 3이 되겠구나. 아니지, 이거 벗긴 거지. 이게 12죠, 12. 자, 따라서 k의 제곱이라는 친구는 112에다가 12의 제곱인 144를 더할 거니까 256 제곱수네요. k는 뿔마 루트 아니 뿔마 16. 자, 3번 아까 테스트에서 만났던 간단한 문제네요. 바로 아까 f의 2x 빼기 3은 0이다 의 근을 한번 찾아봐라 이런 느낌인데, 쫄지 말고 아무튼 그냥 요 안에 있는 게 통째로 뭐가 됐으면 좋겠다, 알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거지. 물론 베타도 마찬가지고요. 자, 따라서 이걸 x는 하고 풀면 알파에다가 3 더하고 반띵 컴마 베타에다가 3 더하고 반띵이다. 자, 그리고 이 둘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합은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에다가 3 더하기 3은 6.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래. 정답은 2분의 5겠네. 수민수 오케이? 네. 네, 4번 가겠습니다. 아, 그치. 뭐? 예고 웃으니까 자꾸 왜 이래요? 아니, 여기서부터 너무 말하면 앞에서 웃잖아요. 좋아요. 아, 자, 방정식의 근이 할 말이다. 알파랑 베타라고 딱 주어졌으니까 너네 머릿속에는 대입할 수도 있겠고 당연히 근거계수는 언제든 쓰일 것이고 이렇게 된 거는 이거랑 똑같은 거였구나, 세 가지가 다 떠오르고 있는 상태야. 자, 그 상태에서 나보고 문제를 풀으라고 했는데 뭐라고 나와있냐면 F알파는 2베타, 그 다음에 F의 베타는 2알파. 약간 여기 IQ 테스트 그 문제 하라는 것 같아. 그리고 그거밖에 안 주어졌구나. 좋아요. 자, IQ 테스트를 하고 싶은데 알파 집어넣었을 때 여기도 알파여야 같은 맥락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알파로 섞여서 힘들어. 그래서 근거 계수의 관계를 활용하자. 알파 더하기 베타가 5니까요 2베타는 다른 말로 10 빼기 2알파네. 베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IQ 테스트 어떤 식이 떠오르는 거야? fx는 10-2x. 오케이, 이 친구의 근이 알파랑 베타다라는 게 떠오르지. 맞나요?
자, 그러면 fx란 친구를 결국 뭐라고 쓸 수 있을 거냐 하면 fx, 당연히 얘를 넘기면 fx 플러스 2x 마이너스의 10 이퀄 0. 이게 알파랑 베타를 대입해서 성립하는 거니까 인수 정리지. 바로 x 빼기 알파라는 식을 갖고 있을 거고 또 x 빼기 베타라는 식을 갖고 있을 거고 뭐 그 외에 뭘 갖고 있을지 모르겠으니까 qx 이렇게 씁시다. 왜냐면 문제에서 f는 뭐 2차식 이런 얘기는 없거든요. 그냥 다항식이라고 하지. 그럼 이거 어떡하지? 를 몰라도 괜찮은 게. 자, 이제 따라서 정리해볼게. fx는 하고 정리를 하면 이 부분 이게 생각나야지. 수민아 얘는 즉시 뭐랑 같은 거예요? X제곱 마이너스 X. 그렇지. 이게 바로 3번 내용이었지. 그치? 알파랑 베타를 그대로 갖는 2차 방정식이 이거이기 때문에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는 즉시 x의 제곱 마이너스의 5x 플러스의 2예요. qx는 그대로 따라 붙이고요. 여기 있던 2x 빼기 10을 마이너스 2x 더하기 10이라고 넘기자. 자, 이렇게 된 순간 이게 바로 나눗셈식이 된 것 같은데 x의 제곱 빼기 5x 플러스 1을 최대한 묶었더니 뒤에 떨거지가 남았습니다. 그치? 이게 문제에서 요구하는 rx가 됐네요. 맞냐?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식에다가 뭘 대입하라고 하냐면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을 구하래. 그럼 이건 구해놓고 대입하자.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은 자, 근거계 세관을 바로 쓰자.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암산점 현태 얼마야? 2분의 5. 따라서 여기에다가 2분의 5를 대입하면 정답은 5가 나오겠네. 자,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연습할 거야. 5번 또 봅시다. 머리떼. 그래. 자, 2보다 작은 a에 대해서 2차 방정식 x의 제곱 더하기 a-2 괄호 닫고 x 그 다음 플러스 2 또 괄호 치고 a-2는 0. 이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절대값의 알파 더하기 절대값의 베타가 루트 65다 이렇게 나온대. 그때 알파 빼기 1 베타 빼기 1의 값을 구해라. 자, 잘 보셔. 일단 부호부터 한번 생각해보자. 당연히 뭐 두 근의 한 뭐 이런 느낌이니까 근거에서 생각해보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지수야 얼만데? 마이너스 A 플러스. 좋아요. 2 빼기 A. 근데 A는 2보다 좀 작으니까 양수야. 자, 두 근의 곱셈인 알파 베타는 2괄호 A-2가 될 텐데 영진아 얘는 부호가 어떻게 돼요? 이거 부호가 어떻게 돼요? 저 새끼도 이제 대가리 바꿔기 시작했는데. 음수죠? 맞죠? 자, 그러면 수민수 생각해봐. 합은 양수야. 근데 곱은 음수야. 뭐 선진이 이거? 합은 뭔 일일까요? 그럼 무슨 일일까요? 합은 양수인데 곱은 음수야. 양수고 하나는 음수. 그치, 하나는 양, 하나는 음이겠지. 자, 그래서 뭐 알파, 베타 중 누구든 상관없으니까 알파를 음수라고 편하게 치고 베타를 양수라고 한번 넣어보자. 어차피 알파, 베타로 달라지는 문제는 아니니까 상관없습니다. 자, 그 순간 요 절대값 알파 플러스 절대값 베타가 풀려. 알파가 음수니까 마이너스고요. 베타는 양수니까 풀리면 아, 이거 두 근의 차이가 루트 65였구나. 맞지? 자, 그러면 두 근의 차이 공식 수민이 갑시다. 뭐 분의? 뭐 분의 뭐 1분의 그치, 1분의. 그 다음에 루트 뭐야? A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8 A 마이너스 2. 그치, 판별식이니까 이거지. 맞나요? 자, 그러면 이제 양변을 제곱해서 루트를 없애서 계산을 해보면 a-2의 제곱 마이너스 8괄호 a-2 빼기 65는 0이다. 왜냐면 는 65였으니까. 그리고 얘는 금방 인수분해 되네요. 5랑 13 하시고 마이너스 8 되려면 밑에가 마이너스 위에가 플러스. 따라서 a-의 2가 5 아니면 마이너스의 13이다. 그래서 a는 7 아니면 마이너스의 11 이렇게 나오겠지. 맞아. 이 중에 A 뭐야?
마이너스 11. 왜냐면 2보다 작다 뭐 이렇게 나왔으니까. 맞나요? 자, 그 다음 그러면 결국 요 2차 방정식이 어떻게 해결이 되냐면 x의 제곱 마이너스 13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6은 0인가? 나 잘한 거 맞니? 겠죠. 맞냐?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거를 구하래. 수민아, 이거 어떻게 마무리할 거야? 그러게요. 얘의 근이 알파 베타래. 네. 이거 어떻게 마무리할 거야? 전기한 다음에 알파벳으로. 그치? 전개한 다음에 근각에서의 관계로 하는 게 제일 그냥 초보적인 방법이죠. 확실하고. 근데 이제 나는 이렇게 풀 줄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거 당연히 아실 건데 얘는 결국 알파 베타가 근이었으니까 뭐라고 인수분해 되기로 하는 거야? x 마이너스 알파 x 빼기 베타 이렇게 인수분해 되기로 하는 거지 얘는. 그쵸? 그러면 이 식은 x에다가 뭐 대입하면 이런 걸 만들 수 있을까? 그치? x에다가 1을 대입을 하면 1 빼기 알파 1 빼기 베타 이렇게 나올 거고 그게 1 대입하니까 몇 셈이시오? 마이너스 38? 이렇게 나올 거고 얘가 둘 다 부호를 마이너스 붙여서 알파 빼기 1 베타 빼기 1이라고 해도 상관없으니까 정답은 여전히 마이너스 38이구나. 오케이? 이런 식으로 봐주는 게 좋다. 왜 이것도 좋다고 해주는 거냐면 지금이야 이거 전개하기 어렵지 않잖아, 그지? 근데 여러 가지 방정식 가면 이런 게 나올 거야. 감마까지 생기겠지. 이거를 전개하느니 그냥 x 빼기 알파 이렇게 인수분해 된 꼴에다가 뭐 집어넣어야 되겠다, 2 집어넣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훨씬 빨라요. 그치? 그래서 이 인수정리를 미리 알려드리는 겁니다. 너네 앞으로 3차 방정식을 제일 많이 볼 거야. 살면서 고등학교 때까지. 수2에서도 메인은 3차가 제일 많거든. 4차는 거의 잘 안 나와서. 그래서 3차 방정식을 많이 할 거라서 인수정리 풀이를 알아둬라. 자, 6번. 자, 두 자연수 PQ는 소수 x에 대한 2차 방정식 x의 제곱 더하기 8px 마이너스 q의 제곱은 0이다. 의 두근 알파 베타가 모두 정수. 자, 그랬을 때 알파 베타랑 PQ를 딱 구해보세요. 이렇게 나왔다. 근각에서 관계 쓰자.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냐면 마이너스의 8p의 제곱 8p고 그 다음에 알파 곱하기 베타가 마이너스의 q의 제곱입니다. 맞냐? 자, 근데 문제에서 p랑 q가 소수라고 했으니까 그런 소수 조건들은 문제풀이에 활용이 잘 될 건디. 첫 번째 줄 더해서 소수의 마이너스 8배다. 전혀 찍을 여지가 안 나요. 그래서 얘부터 접근하자. 원래 소수란 녀석의 뜻이 나랑 1밖에 약수가 없는 거니까 q의 제곱을 만들려면 뭐 곱하기 뭐로 만들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얘는 q랑 마이너스의 q를 곱하거나 아니면 또 뭐를 곱하면 되지? q제곱 만들려면 1이랑 그렇지 1이랑 마 q제곱 아니면 마1과 꾸 q제곱 이 방법밖에 없겠지. 이해돼요? 물론 알파 베타가 누구냐는 별 상관이 없어. 어차피 합을 볼 거니까. 자, 그러면 케이스 분류 해봅시다. 첫 번째 알파랑 베타라는 두 근이 q랑 마이너스 q일 때를 봅시다. 아니다, 그냥 이렇게 쓰지 않고 여기 밑에다가 쓸게. 알파 베타가 얘네들이라고 치는 거야. 자, 그럼 이때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가 됨? 0. 뭐라? 0인데 마이너스 8p라고? p는 0? 0은 소수가 아니니까 이거 이상하네. 그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 하나가 1이고 하나가 마이너스 q제곱이야. 그러면 두 근의 합 1 빼기의 q의 제곱은 마이너스 8p. 뭐 그럴듯한 것 같아. 좀 이따 찍어보자. 자, 그 다음 마지막 케이스 마이너스의 1이랑 q의 제곱을 더한 것이 마이너스 8p야. 얘는 좀 이상해. 왜냐면 q는 소수니까 2, 3, 5, 7 그런 찍으면 왼쪽은 당연히 양수가 될 텐데 오른쪽은 p가 또 소수니까 마이너스가 될 거 아니야.
아 이거 이상하네. 그러면 여기서만 정답을 빨리 찾자. P랑 Q 찍신 강림해야 돼 이거는. P가 얼마고 Q가 얼마면 될까요? 소수 PQ가 소수. 3일? 얘가 3 1은 소수 아니야. 얘는 소수도 합성수도 아니야. 5, 3. 누가 5? Q가 Q가 5 P가 3이면 되겠다.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 P가 3이고 Q가 5니까 이제 절대값 알파 빼기 베타를 구하러 가자. 자 그럼 일단 알파 더하기 베타가 알아졌어. P가 3이었으니까 이게 마이너스 24.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Q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의 25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절대값의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은 루트 인수분해 되지 않아요? 어? 인수분해 되지 않아요? 뭐가요? 당황시키지 마세요. 자 이거니까 곱셈공식 변형이죠. 자 알파 플러스 베타 24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알파 베타니까 플러스 110의 제곱. 자 이거 얼마야? 네? 1초 만에 나와야지. 21. 그렇지. 왜요? 52, 13짜리 직각삼각형은 알잖아. 그게 뭐지? 알파벳 PQ를 식에다 대입하면 바로 인수분해 되니까 좀 망설이지 않아요? 알파 베타 PQ를 시계 내면 인수분해 된다고? PQ를 대입을 하면 아 그래요? 인수분해 된다 그 말이에요. 얘가 어떤 방정식인데 x의 제곱 24x 플러스 24x 마이너스의 25. 그러네. 뭐 하나의 근이 1이고 마이너스의 25 이렇게 나오긴 하네요. 근데 안 나오면 큰일 나니까 그냥 근각에서 한번 해봤습니다. 오케이? 자 7번 가보겠습니다. 어려운 거다. 안 어려워? 네, 열심히 하겠는데 한 페이지 하나씩 주신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근데 너네 나한테 잘 배웠으니까 안 어려울 거예요. 자 7번 가봐요. 대박. 자, 이 녀석의 근이 알파 베타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그냥 문제 표현만 살짝 꼬은 거야. 가운데식 봐봐. 뭔가의 제곱 더하기 뭔가의 제곱 더하기 뭔가의 제곱이 0이래. 뭔 말이니? 네? 뭔가는 여기. 그렇지. 셋 다 0일 수밖에 없겠지. 네. 맞아. 그거를 알려주고 싶어서 이제 표현을 조금 꼬아본 것 뿐이에요. 그렇지. 물론 허수면 말이 안 되지만 여긴 다 실수에 대한 이야기니까. 자,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은 F 알파는 베타. 뭐네요? 아까랑 똑같네요. F 알파가 베타고 F 베타는 알파고 그 다음에 F의 1은 마이너스 9인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감 오죠? 그럼 너네 고개 갖고 한번 풀어봐. 나도 칠판에 풀 테니까 답을 스스로 한번 맞춰보자고. 자, 같이 풀어보자. 누가 더 빨리 푸는지 한번 경쟁해보자. 한 30초 있다가 시작할게요. 응? 30초 있다가 시작할게요. 천천히 풀게. 그래서 차이 나잖아. 맞아. 진심으로. 아니야. 칠판에 쓰면서 하면 진심으로 하지 못해.
그리고 이 부분은 뭔가 풀었어 그래서 가고 싶어. 어제를 못 가잖아. 뭐야? 자꾸 가져왔지만 불안해진다고 하게. 쌤, 집 가고 싶어요. 아무 생각이 없으시죠? 7번단 나오나? 마이너스 2라고. 그리고 랩돌 테니까 혹시 못 푼 친구는 좀 이따 필기하시고. 자, 8번은 같이 풀 거니까 넘겨서 한번 따라올게요. 자, 양식은 똑같아요. x의 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4는 0의 근이 알파 베타라는 거니까 오케이. 인수분해, 대입, 근각의 수 다 생각이 나야 돼. 근데 지금 보니까 요렇게 뭐 베타도 똑같이 생겨서 안 썼습니다.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건 IQ 테스트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걸 봐요. 이렇게 그냥 쓰면 안 되는 이유가 뭐게? 물론 되는데 문제를 못 풀게 돼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쵸? 요렇게 되면 이거 몇 차 방정식이니? fx가 2차라고 줬는데 그 안에 또 x가 집어넣으면 4차지. 근데 4차 방정식인 나는 알파 베타밖에 근을 모르니까 나머지 두 개를 설정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렇게 풀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나의 목적은 뭐야? 이 차수를 뭐 하고 싶다? 낮추고 싶다지. 그 차수를 낮출 때 사용하는 게 뭐라고요? 대입이라고요.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빼기 4가 제로네요. 자, 그 말은 f에 알파 제곱 빼기 5를 뭐라고 쓸 수 있지? 마이너스 알파 빼기 1이네요. 그게 4알파네요. 그럼 베타도 마찬가지일 테니까 이제 문제풀이 시정이 이렇게 되겠네. 따라서 f의 마x 빼기 1 이퀄 4x. 이 녀석의 근이 알파랑 베타입니다. 맞나? 오케이. 자, 근데 이제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걸 좀 봐봐. 한 큐에 갈 거야. f의 마x 빼기 1은 4x다의 근이 이제 알파 베타다라고 나왔으니까 천천히 일단 가보면 식을 세우면 이렇게 되겠죠? f의 마x 빼기 1 이퀄 f가 2차식이라고 했으니까 최고 차익에서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x 빼기 알파가 있고 x 빼기 베타가 있고 거기다 플러스 4x다 이렇게 써질 거야. 이제 원래 나는 처음에 사용할 때는 4x를 넘겨서 이거 빼기 4x는 0이 이거니까 라고 풀었는데 한 번에 어차피 마이너스 4x 다시 넘길 거니까 한 번에 이렇게 쓸 수도 있을 것 같아.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이제 얘가 뭐라는 걸 1초 만에 알아야 돼. 그치? 얘라는 게 1초 만에 알아야 되겠지. 인수분해 세 번째였으니까. 자, 그래서 결국 f의 마x 빼기 1은 k 괄호 x제곱 더하기 x 빼기의 4 플러스 4x다 이렇게 나옵니다. 대슈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따라온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얘를 구하러 가야지. x에 뭐 대입해야 f 알파 플러스 1돼요? 좀 귀찮네, 그지? x 자리에다가 뭘 대입할 거냐면 마이너스 알파를 집어넣어야 일단 플러스 알파가 될 거고 뒤에가 플러스 1이 되려면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들어가야 될 거야. 그래야 플러스 2 빼기 1이니까 플러스 1이 되지. 맞나? 여기서부터 계산이 좀 귀찮다. 근거계 수행하기까지 이제 활용해야 되는 문제풀이야. 자, 그럼 봐요. 모든 x 자리를 어머 깜짝이야 얘로 바꿀 거예요. 자, 그러면 f의 알파 플러스 1은 k배의 마알파 빼기 2의 제곱 플러스 마알파 빼기 2 빼기 4 뒤에 플러스 4배의 마알파 빼기 2 이렇게 될 거고 밑에 f 베타 플러스 똑같은 식으로 들어올 거야. 마베타 빼기 2의 제곱 플러스 괄호치고 마베타 빼기 2 괄호치고 마이너스 4 괄호 닫고 플러스 4배의 마베타 빼기 2예요. 맞냐?
오케이? 근데 자꾸 도구 여러 가지 도구를 써보자고. 물론 이거 싹 다 더하면 봐요. 싹 다 더하면 알파 제곱 베타 제곱 몇 알파 숫자 몇 알파 몇 베타 이렇게 나올 거니까 근거계수를 하면 돼. 근데 나는 한번 이걸 연습해 볼게. 얘 한번 풀어봐. 누가 풀 거냐면 수민수가 풀 거예요. 저예요? 제일 좋으니까요. 자, 풀어보세요. 할 말이 없죠. 알파 제곱 플러스 3알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요거잖아. 그치? 차수 좀 낮춰볼까? 이게 0이래. 몇 알파? 저요? 다 같이 합시다. 몇 알파? 2알파. 그 다음 플러스 얼마? 랑 똑같네요. 그치? 그래야 넘겨서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빼기 4가 나올 거니까. 자, 그 말은 이 둘을 더한 식은 차수를 낮춰서 좀 간단하게 쓰면 K 괄호 2알파 더하기 2베타 더하기, 왜냐면 밑에 베타 똑같이 나올 거니까 조심해. 2가 두 번 있어야 돼서 여기 4야. 그리고 뒤에 플러스 괄호 닫고 4에다가 마알파 빼베타 빼기 4다 이렇게 나와야 돼. 그러면 이제 근거계수를 뭐 굳이 곱셈 공식으로 여러 번 할 필요가 없다. 자, 그러면 얘는 뭐가 될 거냐? 마무리는 형 차이 갑시다. 는 K 해놓고요. 야, 알파 플러스 베타 얼마냐? 마이너스. 그럼 이게 마이가 될 거니까 뿌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해서 여기 뿌일 4 빼고 마3 그래서 마이너스의 12. 그게 마8이래. 따라서 K는 2다. 구했네. 자, 그러면 또 마지막 하지 마음을 안 나서 이렇게 와서 결국은 F의 X 마이너스의 1이 바로 뭐냐면 암산으로 풀자. 2x의 제곱 플러스 6x 빼기 8이네요. 자, 근데 또 F의 2를 구하래. 조심해야 돼. F2를 구하라고 해서 X에 2 대입하면 안 됩니다. 지수에 X에 얼마 대입하면 되니? 그렇지. 마3을 대입하자. 그러면 마이너스 8이 나오겠네. 그치? 왜냐면 18 빼 18이니까. 자, 마지막 9번입니다. 이거 하면 끝. 진짜요? 나는 다시. 난 할 일 다 했으니까. 쌤 왜 가요? 왜 가요? 쌤 왜 가요? 같이 퇴근해요. 할 일 못한 새끼 나와서 공부하세요. 재원도 혼내주실 거예요? 저한테 물어요. 자, 이 녀석이 그냥 알파베타. 자, 그 다음에 fx란 친구가 현재 x의 제곱 더하기 px 플러스 q 뭐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는데 f의 알파 제곱은 3알파. 베타도 똑같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이거를 구해주세요. 당연히 이 f의 알파 제곱은 3알파라는 걸 즉시 f의 x 제곱은 3x다라고 하면 문제를 풀지 못하는 이유는 4차 방정식이 되기 때문이야. 그래서 차수를 낮춰야 돼서 이건 충분히 잘 보이니까 암산도 되겠다. f의 알파 제곱은 뭐랑 똑같아요? 알파 마이너스. 이게 3x, 3알파 이런 느낌인 거네. 자, 그러면 당연히 IQ 테스트 바로 f의 x-1은 3x 뭐 이런 느낌이었구나. 그거의 근이 알파 베타구나. 근데 fx는 최고 차이 개수가 1인 2차식이구나. 그래서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더하기 3x 이렇게 나오겠지. 이제 3x 왼쪽에 넘겼다 다시 넘기는 과정을 머릿속으로만 해서 바로 오른쪽에 남겨둔 거예요. 그럼 요게 바로 이거랑 똑같다가 1초만에 나와야 된다고. 그치? 자, 그래서 3x까지 바로 뒤에 해주시면 x의 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1이다. 아직 끝난 건 아니지. 왜? 이건 f의 x 빼기 1이니까. 자, 그러면 얘를 fx로 바꾸고 싶으면 원래 x가 있었던 쟤를 다 뭐로 바꾸면 돼? x가 있었던 쟤를 다 x 플러스로 바꾸면 되지. 근데 이걸 일일이 대입한 사람 바보야. 이거는 뭘로 묶이는 게 보여야 돼? 이걸로 묶이는 게 보이시면 좀 더 빠르지 않을까 싶어요. 따라서 P는 4, Q도 4네요. 정답은 12. 이해돼? 이 정도 내용들만 잘 가지고 있으면 뭐 방문 강도 문제를 다 풀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자,
자, 이렇게 숙제를 진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